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시프록이란 파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고 많은 파일 중에서 왜 저는 레시프록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경험적인 부분과 근거 기반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로테이션이 좋다, 어떤 분은 레시프로케이션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아무래도 로테이션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편한 점이 있겠죠. 더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로테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간혹 가다가 저처럼 이제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훨씬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저는 왜 레시프록 파일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게 제가 근관치료를 해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경제성입니다. 무슨 소리냐, 파일이 비싸 보이던데 웬 경제성 얘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다수의 파일들을 한 시스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근관을 형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하다 보면 가격이 약간 저렴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파일보다는 좀 비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시프록은 하나의 파일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들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횟수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횟수를 기록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메모 디스크라는 어떤 시스템이 개발돼서 이런 러버 스탑 대신 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 횟수를 기록하거나 또 이런 러버 스탑을 끼고 사용했을 때마다 띄는 이런 작업을 누가 할까요? 모두 치과의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즉 위생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생사 및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원장님들 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진료 보조 인력들 이제 구하거나 이제 모시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있지만 충분한 수의 진료 보조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저 혼자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진료 보조를 하는 로봇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미국의 얘기인데 진료 보조를 해주는 로봇이 이미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겠죠. 기껏 해봤자 이제 석션 정도 하는 그런 기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진료 보조 인력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이런 이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이제 서울대학교 안진수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인데, 치과 진료 보조 로봇의 연구 및 개발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제 치과 진료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논문을 쓰면서 저자들은 치과 병의원들이 진료 보조 인력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과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치과 보조 인력, 특히 이제 치과 위생사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주는 어떤 그런 글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치과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몸도 무리가 가고, 또 특히 또 반복되는 일로 통해서 진료의 이제 그 직업의 만족도를 갖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러한 로봇을 똑같이 미국의 기구들과 비슷하게 좀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진료 보조 인력의 어떤 사용, 우리의 경제적 문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금도 아무래도 오르게 되겠고,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프록 파일은 파일의 사용 횟수를 카운팅하거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은 원칙적으로 싱글 유즈입니다. 즉 재사용이 안 되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한 번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장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계셔서 다회 사용은 안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도 이게 큰 문제가 없느냐 봤을 때, 제가 이제 모델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보면 세 근관이 아니라 세 치아 정도, 대구치 기준 세 치아 정도 사용했을 때는 파절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새 거를 꺼내면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한번 쓰면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클레이브를 돌리면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재사용을 못하도록 부풀어 올라요. 즉 이 말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파일은 한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깎아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은 이제 파일은 이제 한 번 쓰고 이것을 이제 재사용한다면 두 번을 쓴 거겠죠. 그리고 오토클레이브를 또 돌리면 이 상태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벗겨서 사용하면 이제 세 번째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번 정도 활용해도 좀처럼 이제 파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파일의 사용 횟수를 이제 자동적으로 카운팅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좀 팁 같이 이렇게 느껴져서, 만약에 발치된 치아 연습을 하실 때 계속 새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세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시프록을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술식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근관치료를 전공한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 또 뭐 대학원생, 심지어는 학부생까지도 쉽게 이 술식을 마스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초심자든 중급자든 뭐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술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레시프록의 장점이고, 또 제가 추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좁고 석회화가 된 근관에도 글라이드 패스만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면 단순하게 하나 둘 넣고 빼고, 하나 둘 넣고 빼고,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근관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워킹 랭스까지 한번 갔다면 이것을 계속 워킹 랭스까지 반복적으로 넣기보다는 한 번만 접촉하고 이제 다시는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많이 근당호까지 치근단 부위까지 접촉을 하게 되면 렛지라든지 뭐 트랜스포테이션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근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그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레시프록을 이용하여 얼마나 빨리 근관 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치아는 4개의 근관을 가지고 있는 하악 제1대구치인데요. 근심 근관부터 제가 근관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시프록을 통법대로 1, 2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근심 협직 근관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어떤 테크닉 없이 그냥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다 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미조링구알 캐날을 이제 프레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 2, 3 해서 빼고, 하나, 둘, 빼고, 하나, 둘, 빼고,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또 디스탈 근관도 똑같이 2개의 근관이 있는데, 디스탈 근관은 만곡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근관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하죠, 디스탈 근관은. 그래서 더 쉽게 빠르게 근관 형성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관 형성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근관 형성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술식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고, 그러면 근거에 기반한 건 뭐가 있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일이 잘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입니다. 파일의 파절은 모든 원장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이 부러졌을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은 어떤 것과도 이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일 파절에 대한 대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파일이 파절되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시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과 의사들은 아마 파일을 다 부러뜨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관치료학의 아버지라고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그로스만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근관 내에 파일을 한 번이라도 부러뜨려 보지 않은 치과 의사는 충분한 양의 근관치료를 하지 않은, 즉 초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관 내에 파일을 파절됐을 때 좀 더 의연하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 치아가 내 파일을 부러뜨렸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환자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위에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경우는 쉽게 이제 현미경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파일이 파절되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헌에 근거해서 레시프로케이팅 모션을 사용하는 파일들이 로테이션을 하는 파일들보다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나온 시스테마틱 리뷰에 따르면 레시프로케이팅 모션을 하는 파일들이 회전을 하는 파일들에 비해서 사이클릭 퍼티그에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많은 연구들을 총망라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논문을 읽으실 때 이렇게 시스테마틱 리뷰를 위주로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최근 연구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이것은 인터내셔널 엔도돈틱 저널에 이제 실린 것은 2017년 논문으로 레시프로케이팅 모션이 회전하는 로테이션 파일들보다 훨씬 더 이제 사이클릭 퍼티그에 더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연하게도 한 번씩 풀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파절 저항성은 레시프로케이팅 파일들이 로테이션 파일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레시프로케이팅 파일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우수하냐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것을 총망라해 보면 레시프록이 웨이브원보다는 조금 더 파절의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레시프록 사용을 하는 것을 약간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약간 이제 회전하는 어떤 그런 파일들보다 소리가 약간 척척척 소리가 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 그 치근에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강릉 원주대에서 연구한 논문이고 RD라는 저널에 게재가 된 논문인데, 다양한 파일 시스템의 바이브레이션, 즉 진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연구한 특이한, 굉장히 독특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로테이셔널 파일보다는 레시프로케이팅 파일들이 바이브레이션이 훨씬 심하다는 것을 좀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핸드피스 컨트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소리가 약간 좀 듣기가 불쾌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환자나 술자 모두 이제 꺼려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이크로 크랙을 얼마나 유발시키느냐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오히려 로테이션 파일들이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보다 더 많이 크랙을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의외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연구마다 조금씩 이제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게, 예전부터 이 크랙은 어떤 구동 방식보다는 어떤 파일의 재료, 즉 이것이 얼마나 이제 열 처리가 돼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랙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파일들은 대부분 열 처리가 돼 있는 파일이라 크랙을 많이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파절이나 균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관 내로부터 박테리아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런 논문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망라한 논문들을 보면 비슷하다, 레시프로케이션이나 로테이션이나 비슷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리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이냐,
다양한 이제 항목들을 연구했죠. 뭐 얼마나 많은 필링 머티리얼들이 남아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제거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연구한 결과 결국 뭐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나 로테이셔널 파일이나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제 경험에 기반한 또 근거에 기반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시니까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게 이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권장드리고요. 다양한 많은 원인들이 원장님들을 많이 만족시켜 드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